안녕하세요. 스포츠 자본주의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압도적인 숫자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현 시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단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역시나 뉴욕 양키스입니다. 양키스의 구단 가치는 무려 8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조 5천억 원에서 12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웬만한 대기업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이 숫자가 단 하나의 야구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누르셨으리라 믿으면서 본론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의 시작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대호 보수라 불리던 조지 스타인브레너가 파산 직전에 양키스를 인수할 때 지불한 금액은 단돈 880만 달러였습니다. 당시에도 주변에서는 망해가는 팀을 왜 저 돈 주고 사느냐, 미친 짓이다 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로부터 53년이 지난 지금 양키스의 가치는 약 930배가 뛰었습니다. 매년 복리로 14%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셈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도 이 정도의 장기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양키스가 지난 15년 동안 월드시리즈 우승을 단 한 번이라도 했나요? 아니죠. 2009년 마쓰이 히데키가 MVP를 차지했던 그 가을 이후로 양키스의 우승 트로피는 멈춰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15년 동안 최종 성과를 못 낸 기업의 가치가 12조 원이 된다? 이건 일반적인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성적과 상관없이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핀스트라이프 유니폼 뒤에 숨겨진 거대 자본의 설계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키스 가치의 절반 이상은 야구장이 아니라 화면에서 나옵니다. 현재 양키스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하는 것은 YES, 바로 양키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입니다. 보통의 스포츠 구단들은 방송국에 중계권을 팔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양키스는 생각했죠. 왜 우리가 남의 방송국 배를 불려줘야 하지? 우리가 직접 방송국을 차리면 광고 수익과 구독료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YES 네트워크는 단순한 지역 방송국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6억 달러를 돌파하며 강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죠. 최근 이들이 도입한 AI 기반 실시간 맞춤형 광고 시스템은 광고 시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경기 중 에런 저지의 타석을 보고 있을 때 화면 하단에는 여러분의 최근 검색 기록과 소비 패턴을 분석한 최적의 상품이 노출됩니다. 어제 골프채를 검색했다면 저지의 홈런 타구 아래에 골프웨어 광고가 뜨는 시기죠. 이 기술 덕분에 양키스의 광고 단가는 전년 대비 20%나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캠.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입된 실시간 AI 번역 시스템은 양키스를 진정한 글로벌 미디어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세계 150개국 이상의 팬들이 아나운서의 긴박한 목소리와 해설을 자기네 나라 말로, 그것도 원래 목소리의 톤과 감정을 유지한 채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일본의 팬은 일본어로, 한국의 팬은 한국어로 양키스 경기를 소비하며 광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제 양키스는 단순한 야구팀이 아니라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테크 기업이 된 것입니다. 양키스의 돈잔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선수들의 몸값입니다. 2026년 양키스의 총연봉은 4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요 선수들의 계약 내용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팀의 상징인 에런 저지가 4천만 달러, 에이스 게리 콜이 3,600만 달러를 받습니다. 여기에 최근 자유계약 시장에서 영입한 맥스 프리드에게 2,725만 달러, 카를로스 로돈에게 2,700만 달러를 지불합니다. 심지어 전성기가 지난 지안카를로 스탠튼에게도 여전히 2,200만 달러가 나갑니다. 이들이 사치세로 내는 벌금만 해도 웬만한 하위권 팀 전체 연봉보다 많습니다. 2026년 양키스의 사치세 납부 예상액은 1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같은 팀들이 5천만 달러로 한 시즌 전체를 버틸 때 양키스는 벌금으로만 그 2배의 돈을 쓰는 셈이죠. 이게 공정한 게임일까요? 하지만 양키스 구단주의 계산기는 다르게 돌아갑니다. 사치세를 1억 달러 낸다고 해도 그 스타 선수를 통해 벌어들이는 마케팅 수익과 전 세계 굿즈 판매 수익이 2억 달러라면 그건 벌금이 아니라 수익률 100%짜리 투자가 됩니다. 실제로 양키스 셔츠와 모자의 전세계 판매 수익은 스포츠 구단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여기서 다른 구단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LA 다저스가 오타니 쇼헤이를 통해 일본 시장이라는 특정 지역을 장악했다면 양키스는 전 세계의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 강남,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의 길거리를 나가보세요.
NY 로고가 박인 남색 모자를 쓴 사람들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그들 중 오늘 양키스의 선발 투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그들은 야구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뉴욕이라는 도시의 권위와 힙한 이미지를 소비하는 겁니다. 양키스는 이를 위해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끊임없이 비싼 스타 선수를 영입하여 브랜드의 광채를 유지합니다. 최근 야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후안 소토의 계약 이야기를 해보죠. 많은 팬이 양키스가 소토를 잔류시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토는 결국 15년 7억 6,500만 달러라는 오타니의 계약을 뛰어넘는 사상 초유의 금액으로 이웃 동네인 뉴욕 매츠를 선택했습니다. 매츠의 구단주 스티브 코엔은 돈으로 우승을 사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기 지갑을 열었습니다. 2026년 현재 코엔의 개인 자산은 약 200억 달러, 양키스 구단 전체 가치보다 구단주 개인의 지갑이 더 두꺼운 상황이죠. 하지만 매츠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구단 가치 순위표에서는 여전히 양키스가 저 멀리 앞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자산의 질에 있습니다. 매츠의 가치는 구단주의 지갑에서 나오는 현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지만 양키스의 가치는 스스로 자가 증식하는 시스템에 기반합니다. 매츠가 구단주 사비를 털어 스타를 영입한다면 양키스는 이미 구축된 브랜드 수익과 자체 방송국 수익으로 선수를 사고 그 선수가 다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소토를 뺏겼다고 해서 양키스 제국이 흔들릴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그 자리에 다른 스타를 채워 넣을 자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 구단과 제국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보죠. 2009년 완공된 새 양키 스타디움은 건설비만 23억 달러가 투입된 괴물입니다. 현재 이 경기장의 가치는 토지 가격 상승분과 부대 시설 가치를 포함해 약 45억 달러로 평가받습니다. 구단 가치의 절반이 이 콘크리트 덩어리에서 나오는 셈이죠. 이 경기장은 단순히 야구만을 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팬들의 지갑을 쥐어짜기 위해 설계된 고도의 상업 공간입니다. 경기장 내 유심히 8개의 럭셔리 스위트룸은 시즌당 수십만 달러에 거래되는데 이미 2030년까지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경기장이 비는 날에도 쉬지 않습니다. 양키스의 자회사인 레전즈 호스피탈리티 이야기를 해보죠. 이 회사는 양키스 비즈니스의 검은 심장과 같습니다. 보통의 팀들은 자기네 경기장에서 팝콘 팔고 맥주 팔아서 돈을 법니다. 하지만 양키스는 이 모델을 완전히 뒤집어 상품화했습니다. 우리 야구장에서 돈을 쓸어 담는 노하우가 있는데 이걸 다른 팀 경기장에도 적용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어떨까? 현재 레전즈는 전세계 스포츠 상업시설에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NFL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마케팅을 관리하고 유럽 축구의 성지인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부의 상업시설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올해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주요 경기장 호스피탈리티 독점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서 축구를 보며 맥주를 마셔도 그 수익의 일부는 뉴욕 브롱크스에 있는 양키스 주머니로 흘러 들어갑니다. 양키스는 이제 야구 경기를 파는 팀이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인간의 소비 욕망을 컨트롤하는 기술 그 자체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제국의 이면에는 뉴욕 시민들의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양키스가 이 경기장을 지을 때 뉴욕시로부터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 양키 스타디움이 위치한 부지는 원래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양키스라는 상징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땅을 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 건설을 위해 발행된 채권에 대해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죠. 양키스는 이 노른자위 땅을 쓰면서도 재산세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장 완공을 위해 추가로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과세 채권 발행까지 승인받았습니다. 왜 뉴욕시는 이런 굴욕적인 계약을 했을까요? 양키스가 뉴저지나 다른 주로 떠나겠다고 협박하면 뉴욕의 관광산업과 상징성이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2026년 통계에 따르면 양키스 경기를 보기 위해 뉴욕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만 연간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뉴욕시 입장에서는 양키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이 거대 기업을 도시에 묶어두는 가장 저렴한 비용인 셈입니다. 하지만 뉴욕의 서민들은 월세가 폭등해 도시 밖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12조 원짜리 초거대 구단은 세금을 면제받고 그 옆에 서민들은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이 극명한 대비, 이것이 정당한 비즈니스일까요? 아니면 거대 자본의 횡포일까요? 2026년의 양키스는 이제 입장권과 핫도그 판매 수익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돈의 흐름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실시간 라이브 베팅의 완전한 결합입니다. 이제 YES 네트워크의 스트리밍 앱으로 경기를 시청하면 화면 옆에 끊임없이 실시간 배당률이 업데이트됩니다. 지금 타석에 들어선 에런 저지가 삼진을 당할까요? 홈런을 칠까요? 배당률 4.5배. 시청자는 리모컨 클릭 한 번으로 즉석에서 돈을 걸 수 있습니다. 양키스는 팬듀얼이나 드래프트킹즈 같은 거대 베팅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대가로 전체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챙깁니다. 과거의 구단주들이 관중들이 야구장에서 맥주 한 잔 더 마시길 바랐다면 2026년의 양키스 경영진은 시청자들이 안방에서 판돈을 더 키우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2026년 양키스의 매출 구조 중 베팅 연계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입장권 판매 수익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야구가 스포츠를 넘어 합법적 도박장의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가장 뼈아픈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토록 돈이 많고 시스템이 완벽한데 왜 15년 동안 우승을 못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양키스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데이터의 함정에 있습니다. 양키스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방대한 데이터 분석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수의 타석당 투구수, 타구의 발사 각도까지 모든 것을 숫자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야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데이터는 정규 시즌 162경기의 평균치를 내는 데는 탁월하지만 단기전인 가을 야구 특유의 변수와 기세를 계산하지 못합니다. 숫자는 확률을 말해주지만 심장을 말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타들의 동맥경화입니다. 양키스는 브랜드 가치를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안겨줍니다. 2026년 현재 에런 저지나 게릿 콜 같은 선수들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능력이 하락하고 있지만 연봉은 여전히 천문학적입니다. 이 고액 연봉자들 때문에 팀의 구망을 메워줄 젊고 싱싱한 선수를 영입할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뉴욕의 무게입니다. 양키스 유니폼의 무게는 다른 팀과 다릅니다. 뉴욕 언론의 독설과 팬들의 야유는 연봉 4천만 달러짜리 선수조차 얼어붙게 만듭니다.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을 입는 순간 모든 선수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돈으로 재능을 살 수는 있지만 그 재능이 압박감 속에서 100% 발휘되게 만드는 법까지는 아직 데이터가 찾아내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키스 경영진은 여유롭습니다. 우승하지 않아도 구단 가치는 매년 10%씩 오르고 있으니까요. 이들의 시선은 이제 2030년, 아니 그 너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다음 스텝은 바로 메타버스 스타디움입니다. 물리적인 양키 스타디움의 좌석은 5만 개뿐입니다. 티켓값이 아무리 비싸도 수익에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가상세계에서는 어떨까요? 양키스는 전세계 어디서든 VR 기기를 쓰면 경기장 1층석에 앉아있는 것과 동일한 시야를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곧 런칭합니다. 가상세계의 좌석은 무한대입니다. 전세계 1억 명의 팬에게 각각 1달러씩만 받아도 단 한 경기에서 1억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굿즈 시장도 장악했습니다. 에런 저지가 친 60호 홈런의 찰나를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 경매에 붙입니다.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그 영상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차기 시즌 개막전 입장권, 우선 예매권 같은 실제 혜택을 결합합니다. 이제 양키스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사라져도 양키스라는 브랜드와 디지털 IP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마쳤습니다. 자, 긴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880만 달러에서 시작해 12조 원이 된 이 거대한 제국. 양키스의 역사는 곧 스포츠가 어떻게 자본의 정점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들은 이제 야구팀이 아닙니다. 뉴욕이라는 도시의 권위를 파는 부동산 업자이고 경기를 안방으로 배달하는 미디어 기업이며 사람들의 승부욕에 베팅을 권하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팬들은 우승을 갈망하며 15달러짜리 핫도그를 씹고 20달러짜리 맥주를 마시지만 구단주는 엑셀 숫자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양키스는 이미 종교가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충성심이 12조 원이라는 가치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 스포츠 자본주의의 가장 성공적인, 동시에 가장 냉혹한 모습입니다. 12조 원이라는 숫자는 성공의 훈장이자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한 스포츠의 낭만에 대한 가격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양키스는 무엇인가요? 승리를 갈망하는 전설의 팀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는 치밀한 비즈니스 제국인가요? 정답은 아마 그 중간 어디쯤 오늘 밤 양키 스타디움을 밝히는 저 화려한 조명 아래에 있을 겁니다. 이 거대한 제국은 과연 언제까지 영원할 수 있을까요? 자본이 승리를 집어삼킨 시대, 우리는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야구를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숫자로 풀어본 양키스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는 끝나도 자본주의는 영원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자본주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